스페이스X 상장되면 우주 섹터로 자본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코인 시장에서 자본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일단은 스페이스X 20일 날 S1을 제출을 했죠. S1 좀 보면 이번에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18,700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공정 가치로 따지면 한 10.9억 달러 정도 되고 얘네들이 평균 단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5,000불 정도. 3만 달러예요. 얘네들이. 코인당 약 35,000달러. 그래서 6.61억 달러인데 지금은 거의 한 2배 가까이 됐죠. 한 7, 8만 불 됐으니까. 12만 불 됐으면 한 3배 가까이 됐겠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한 8,000개 정도, 8,285개 정도 갖고 있을 거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공시를 열어봤더니 18,000개.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10,000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18,000개 이렇게 갖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테슬라도 보유를 하고 있죠.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은 일부분 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11,000개 정도. 11,509개. 테슬라가. 그래서 스페이스X는 18,000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 중에 비트코인에 얼마나 차지하냐라고 봤을 때는 코딱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안 던지고 갖고 있었다는 건 좀 의미 있는 거, 의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테슬라 스페이스X가 이제 6월 12일 날 상장이 되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뭐 18,000개나 있다. 그럼 지금 당장 스페이스X가 상장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뭐 상승한다, 아니면 신규 그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뭘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스페이스X가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1조 7,500억 달러예요. 물론 그대로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상장 전날 그 상장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조 7,500억 달러로 뭐 한 2조 달러로 간다 그러면은 상장하자마자 전 세계 시가총액 탑 5, 탑 10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5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전 세계 5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우주 섹터, 뭐 빅테크, AI 기업일 수도 있고 AI 기업이라 합시다. 우주 기업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AI 기업이 전 세계 시가총액 5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AI 기업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산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다? 비트코인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지금 시가총액이죠. 구글이 2등이고 애플이 3등이에요. 그래서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5등이 아마존. 그리고 뭐 스페이스X가 이 정도 선에 들어온다고 하면 뭔 뜻일까? 전 세계 1위에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있었던 기업들 중에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 혹은 탑 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인데 그럼 1등은 엔비디아는 혹은 2등은 얘네들이라고 안 갖고 있을 이유 있을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얘네들이 안 살 이유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구글이 비트코인 안 살 이유 있을까? 스페이스X도 갖고 있는데 전략적 자산으로. 그리고 안 산다고 하더라도 자, 시장에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는 야, 우량 기업이 트레저리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치, 혹은 현금 해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애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쥐꼬리만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쥐꼬리만큼을 반대로 얘기하면 애플 입장에서 쥐꼬리만큼 안 갖고 있을 이유 있을까? 다음 스페이스X 상장되고 나서 13F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13F 보고서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1% 이상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0.1%든 0.2 걔네들이 0.1% 사준다는 건 몇천 개, 몇만 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거를 마침표 찍어줄 수 있는 주체는 백악관 될 수 있겠죠. 연방정부 혹은 국방부.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킨다. 비축한다. 라는 발표들 혹은 미국이 그 디테일하게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해준다 그러면 얘네들 기업 입장에서도 그동안 봤었던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야. 이런 좀 공격적 자산이야. 이런 건 좀 위험한 자산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인식이 바뀔 수 있게끔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한번 가봅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상장하게 되면 우주 섹터의 자본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죠? 스페이스X 상장이 딱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에 있는 자본들이 몰려 나가면서 스페이스X 혹은 우주 섹터를 살려고 이탈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IPO 규모를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라고 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기존에 주식에 투자를 했거나 코인에 투자를 했거나 그런 상황인데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우주 섹터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럼 현금은 없어. 그럼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조달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섹터에서 매도를 해서 그 현금을 갖고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쉽게 말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다른 쪽 수급이 비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단기 자금이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IPO 직전에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기관, 개인, 얘네들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청약 대금, 현금 마련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때문에 현금을 조달하려고 이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식이든 코인이든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스페이스X IPO 상장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근데 봅시다. 우리 그럼 스페이스X 우주 섹터에 몰려 들어간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거냐? 지금 미국 주식도 포함하고 AI, 뭐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 여기에서 나갈 건지 아니면 크립토 혹은 뭐 기존에 좀 오르지 못했었던 이런 섹터들 소외받았던 섹터 미국 주식 뭐 국내 주식 다 포함 어디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을까? 최근 잘 나가는 AI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 여기에서 나갈 가능성은 살짝 낮죠. 왜? 펀더멘탈이 다 결론을 지으는 거니까. 그러면 크립토 가능성이 있죠. 열어두셔야겠죠. 무조건 안 나간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섹터? 기존에 못 올랐었던 AI가 아닌 이런 섹터들 얘네들에서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암호화폐 시장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트, 뭐 이더, 그리고 뭐 알트, 이더도 알트지만 세 개로 나눠서 봅시다. 어디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을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이 유출되면 비트나 이더나 알트나 다 빠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알트, 이더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죠. 이더 아니면 알트에서 자본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왜? 펀더멘탈이 낮은 곳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비트도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능성 우리가 열어두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빠져나가면 언제 빠져나간다? 6월 10일 상장 전에 개인이든 기관이든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 자, 좋은 상황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최악의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좋을 수 있는 상황. 자, 지금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기준점은 뭐냐면 제한된 유동성, 한정된 유동성의 그 기준점을 갖고 우리가 이거를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제한적인 유동성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주식을 팔고 코인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돼. 근데 외부에서 혹은 신규 시장에서 유동성이 들어와 공급이 돼.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야.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상태에서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가야 돼. 왼쪽 주머니에 있었던 주식 코인 팔고 오른쪽 주머니로 가. 그게 맞죠.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유동성을 넣어주고 뭐 전쟁으로 인해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증시로 자본이 몰리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크립토 시장이든 아니면 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소외받았던 주식이든 여기서 무조건 빠져나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 크립토를 팔아야 된다 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 있죠? 암호화폐 시장만 딱 따졌을 때 미국 연방정부에서 어떤 거 얘기할 수 있다? 전략적 비축자산. 비트코인을 어떻게 미국의 연방정부가 매집을 할지, 중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매집을 할지, 구체적인 이런 발표안들, 방안책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7월 6일 전까지 또 클래리티 법안 이런 승인들, 지니어스 법안까지 마찬가지.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하자. 이러한 얘기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있죠. 국방부가 노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크립토에서 펀더멘탈이 올라간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무조건 크립토에서 빠져나간다, 한다 라고 볼 수는 없다. 스페이스X 상장된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을 해서 우주 섹터의 자본이 무조건 몰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올라갈 거다, 원웨이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좋다. 근데 유동성도 경색이 되어 있고 무언가 유동성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 매도 심리가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크립토도 흔들리겠죠. 5월 말, 6월 변동성 심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면 이거를 또 기회로 여기실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스페이스X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 올해 상장 예정인 뭐 엔트로픽이든 오픈 AI든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난 주식 계좌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우리 다뤘었죠. GRBT라고 요거 제가 쓰고 있는 그 덱스 거래소. 여기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배로 해놓고 1배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 현물 매수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것도 스페이스X 상장된다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테슬라도 있고 뭐
많습니다. 서클도 있고 스페이스에 상장되면은 요거 해가지고 그냥 미국 주식 계좌 막 나는 귀찮아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는 걸로 전환해가지고 스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 가져간다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요 고정 댓글란에다가 달아놓을 거니까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6월 12일 날 스페이스X IPO가 상장될 때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이 될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이 유출 안 되는 거. 그때 시점에 맞춰서 우리 암호화폐도 좀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생겨서 같이 좀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좀 기대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요거 좀 GRB 너무 어렵다. 가입하는 거나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좀 자세한 설명 들으시려면 저희가 또 CS 방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담당자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을 잃는 이유가 트레이딩을 안 해야 될 시점에도 트레이딩을 해요. 그 트레이딩을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기회비용이 끝난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실제로 뭐를 쓰고 있냐면 트레이딩 안 하고 갖고만 있어도 이자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 상품이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자가 나오는데 요걸 보여드릴까? 펀딩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언이라고 있죠? 요런 식으로 언이라고 있어요. 최대 11% 줍니다. 거래 안 하셔도 요거 미션만 하시면은 11% 이자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현금만 갖고 있으면서 이자 받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고 싶다면 그때 하는 거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자 받는 거고.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뭐 15%짜리 이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하는 것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요것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고정 댓글란에 남겨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12일 날 한번 보자. 스페이스X 비트코인 보유가 주는 의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GRBT는 여러분들 무조건 제가 이거 쓴다 그래서 뭐 GRBT 이거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무조건 가입해서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OKEX든 뭐 다른 거래소도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원하시는 거래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